결과 놀랍다. 공천현명이다. 오늘 이런 자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현명.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그 평가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경선이니까. 경선이고 당원 조사하고 안심번호에 의한 일반 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양자의 흐름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3-4% 정도의 차이가 있는 크게 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평을 하면서 굉장히 극찬한 거죠. 그리고 오늘요, 공천과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늘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어떤 건건이 거의 대변인 이상으로 좀 반박하고 설명하고 그래요.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표의 비서뿐 아니라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들까지도 줄줄이 단수 공천했다가 한번 걸렸다가 번복했지만 하나는 뭐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볼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설명을 내놓고 이거 비명 행사,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건 공천 혁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잘 된 건가, 당신과 민심이 일치했다 이런 설명까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여당 공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비판했고요. 물론 또 여당에서도 민주당 공천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당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평가를 높게 하고 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윤주진 대표 예.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자평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간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민심과는 완전히 괴리된, 완전히 거꾸로 된 해석인데 놀라운 어떤 자화자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혁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혁명이요? 왜냐하면은 이 문 씨의 민주당에서 이 씨의 민주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친문에서 친이로 예. 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역성혁명 공천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역성혁명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뭐 건생구팽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건전한 비판 또 품위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영부인의 이름의 어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예. 조어를 하는 것은 야당 대표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화자찬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급함이죠. 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애써 가리려고 하고 포장하는 것인데 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민주당의 일련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비명, 친문계에 대해서 상당히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어떤 쳐내기, 살생부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써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화자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에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이에요. 김동연 경기지사. 약간 걱정하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내용.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 공천 평가로 이 대체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같지 않아서 또 이런 공천 잡음으로 이 화난 지층 이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공천혁명이라는 건 남들이 그렇게 평가해줘야 되는 거고 예. 제3자가 그렇게 평가해줘야 그게 공정한 거지. 당사자들이 자화자찬격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공천이 혁명이었다면은 당내에서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예.
이미 한 10여 분의 의원들이 탈당하고 앞으로도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통합선대위로 이거를 좀 봉합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전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어떤 통합 조치가 선제되지 않으면 선대위원장 맡을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원로들도 나서서 걱정할 정도로 이번 공천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같은 걸 좀 잃은 그런 일종의 이제 개파 공천이었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공천으로 인해서 당내 논란이 큰 경우에 예.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제 진박 공천 논란을 굉장히 크게 겪었잖아요. 예. 그때 선거 직전까지 전망이 180석 정도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과반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공천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불과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무리가 없으면 과반을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천 논란을 겪으면서 그런 전망이 사라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로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불안정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애써 이런 현실을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럴수록 그런 현실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종의 이제 그 현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 민주당 공천관에서 여러 가지 뒷말, 그러니까 약간 순화시키면 뒷말이죠. 근데 오늘 뒷말이 또 나왔어요, 오늘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온 게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민주당이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들이 경쟁하는 지역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후보들 중에서 3명의 후보를 추렸어요. 저렇게 권지웅, 김규현, 성시훈 이런 청년들 후보를 일단 경쟁을 시키겠다 해서 발표를 했어요. 3명이다. 여기가 경선이다. 그런데요.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게 어제 나왔는데 오늘은요. 마지막에 있는 성취훈 후보가 바뀌면서 김동아 변호사라는 분으로 교체가 됐어요. 돌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김동아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의 정진상 씨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가 아니라 이 이름이 대장동 변호사 이런 약간 별칭이 붙은 분이 후보로 올라갔어요. 물론 앞서서 이 성추훈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약간 2차 가해한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논란이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와 동시에 겹치면서 후보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성추훈 전 행정관이 반발을 하죠.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아니 절차 설명도 없는 후보 바꿔치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합니까? 민주당이 말한 시스템이라는 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갑 그 전략선거구 경선 후보자 의결했습니다. 3인 후보로 압축됐고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의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김동아 후보가 아니었는데.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해봤는데 요 최고위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은 아마 안규백 위원장께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그 후보 중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해당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해당 후보가 100%의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교체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이유가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인데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3명의 후보자 한 분이 약간 과거에 어떤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네네네. 문제 제기를 누군가 했는데 네. 하필 바뀌었는데 대장동 변호사라는 별칭을 갖고 온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서대문 갑지역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예. 그래서 여기를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해서 청년들한테 경선을 기회 붙였죠. 주겠다. 그래서 5명을 추려서 전략공간 차원에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발표된 게 3명이었죠. 이제 성치훈 전 행정관이 들어간 것이죠. 예. 그랬는데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 의결을 하는데 최종 의결된 거는
성치훈 전 행정관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김동화 변호사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의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하면은 통상 조금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지 기준이 없네. 그러면은 이거를 전략공관에서 오디션에서 선발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최고의 의결 전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의결을 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3명이면 2명만 경선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명을 채웠네요. 다른. 근데 인물로. 다른 후순위가 들어와서 거기를 채웠다는 것들은 기존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공천 방식과는 좀 생경하다.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왜 비밀을 줄까?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정보적 판단으로 배제가 됐다고 하는데 성치훈 행정관이 이날 오디션 보던 날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뭐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문을 했다고 받았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했고 그게 가만히 돼서 3명의 설정이 된 건데. 후보로 설득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가만히 된 게 왜 그 밤 사이에 바뀌었을까? 이거는 명쾌하지 않잖아요. 저조차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오락가락하면 물론 당에서 국민적인 요청이 더 거세게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후보를 계속 갖고 가는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그럴 것 같으면 정부적 판단을 빨리 해야죠.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밤사이에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침에 이게 발벼락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 정치인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과연 민주당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민주당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활동해왔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지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 특구로 지정했던 그 효과가 이 하나로 다 사라지는 이게 거예요. 약간 논란점 또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려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정부적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의 공천 자체에 있어서도 투명성에 대한 흠집이 나는 것이고 천년 전략직으로 서대문 갑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격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수원정에 있어서 박강원 의원을 경선에 붙인 것처럼 전략적 판단들이 안 됐다. 저는 좀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우 의원. 만약에 좀 3명이 또 경쟁을 해요. 어차피 정해졌어요, 지금요. 한 분은 교체가 되면서. 근데 교체가 된 저 대장동 변호사라는 어떤 별칭을 갖고 있는 그 새로 교체된 후보가 만약에 3명 중에 돼서 공천이 확정돼 이겨서 공천된다면 이거 더 뒷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큰 논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에서 하나같이 바로 컷오프가 안 되고 다 지금 경선은 최소 붙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균택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또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던 임윤태 변호사,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김동화 변호사 이런 분들 다 경선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 변호인 있죠.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그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건데 그 주인공이 그런 대사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유명한 명대사죠. 그 송강호 배우가 울분에 차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만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 성치훈 전 행정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희정 그 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뭐 2차 가해를 했다. 뭐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게 뭐 논란이 되는 것 그런 같아요. 이유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모순적인 게요. 그 민주당에서 그 적격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한 달 넘게 통지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 탈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였던 신용우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력을 하고 피해자 편에서 진술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이 신용우 씨가 그 예비후보로 뛰려면 적격심사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 넘게 적격 부적격 판정 자체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밀어가지고 괴롭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용우 씨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제 와서 지금 뭐 2차 가해를 해서 뭐 부적격이다. 그럼 적격심사 단계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뒷말입니다, 뒷말. 지금 뒷말이 나와서 당사자 막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시스템이 맞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가이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해요. 본인이 왜 하남 쪽으로, 하남을로 간가. 처음에 동장을 얘기가 나오는데 왜 거기가 아니고 하남을로 갔는지 설명을 좀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이게 여성 대결을 하다 보면은 뭐 법조신. 외모에서부터 그러니까 외모에서부터. 정권 심판론 외모. 정권 심판론 이런 거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비켜갈 것 같아요. 본인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신데 여하간 그러니까 까십성 선거가 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 우려가 좀 있었어요. 윤주인 대표 그러니까 동작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지역을 틀리게 얘기했네요. 하남갑입니다. 하남갑 예.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 이유가 거기 가서 나경원 후보와 경쟁하면 미모 경쟁 얘기가 까십처럼만 되고 자기가 그런 뜻을 듣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설명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걸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예.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동작 을지역구에 왔다면은 유권자로서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빅매치고요. 예. 이재명 대표 친명과 윤석열 정권, 친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 이러한 아주 재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 같은 그런 색깔의 정치가 됐을 것 같아요. 선거가 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그 당시에 이제 2월 달 중후반 정도에 KBS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상 사실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대결을 좀 부담스러워서 피한 것이라는 평가가 사실 지배적이죠. 예. 근데 뭐 미모 경쟁 얘기만 나올 것 같다. 그런 걸 좀 듣기 싫었다. 그리고 까십처럼 달라진 게 싫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판단은 그렇다고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 나와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들 이제 신청받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신청을 하셨다 그러네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요겁니다. 조명현 씨, 전 경기도 공무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경기도 법카 의혹 제보하신 분이잖아요. 요분. 그래서 오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했는데 이분 오늘 추천한 그 접수하는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공직자들이 국가의 보호 없이 선출직 권력자들의 위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제보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게 또 전문성을 원래 강조하는 그런 선발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분이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익명성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실명을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을 접촉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저는 예견됐던 결말이라고 봅니다. 그게 한 2달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공익제보자가 저렇게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언론 접촉을 하는 걸 보고 국회에서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이 총선 비례대표를 겨냥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비례대표에 선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국민의 미래의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 기간 내내 저 법인카드 문제로 그 이재명 대표와 또 김혜경 씨를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비례대표 이제 순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아무튼 비례 이제 후보들을 모집하는 단계거든요. 뭐 여야 정당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5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